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스탠리 드러크밀러,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분이 미국 대학에서 이제 최근에 졸업식 연설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의 미국 연금 시스템이 초대형 시한폭탄, 그리고 이게 이미 터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봤었고요. 이제 재정 정책 이런 것도 같이 봤었죠. 2부에서는 이제 자산 시장 쪽에 한번 중점을 두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이제 연설을 계속 이어 나가는데 지금 연준이 15년 전에 자산 시장에 이제 버블을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인데 제가 벤 버냉키는 이전 영상들 이제 몇 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 연준의 금융위기 전에 했던 대응들, 그다음에 언론에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과 왜 이제 흡사하고 지금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08년 스타일과 지금 굉장히 비슷하고, 심지어는 2007년 이후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어쨌든 그 당시에 벤 버냉키 의장이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 1930년대 스타일의 디플레이션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을 포함한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케인즈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정부 부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돈을 뿌리면서 디플레를 막아야 된다라는 류로 이제 얘기를 하죠. 통화 정책, 완화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그게 이제 금리를 0%로 낮추고 국채 매입, 이제 장기채 매입을 통해서 이제 금리를 조절하는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 뭐 트위스트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이런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는 일시적인 정책이다. 다시 원상복귀할 거고 연준에 있는 부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화 될 거다라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었는데요. 그게 이제 거짓말로 판명이 났다는 거죠. 15년 이후에. 근데 이제 드러큰밀러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넘게 저금리와 엄청난 양적 완화를 유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바로 역사상 최악의 버블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 부채가 금융위기 이후부터 10배가 상승했는데 대략 뭐 900 빌리언이었던 것 같아요. 금융위기 직후에. 그게 최근에 이제 9 트릴리언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정확히 10배가 상승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죠. 자산 시장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런 버블이 끼게 되면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하게 돼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일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게 이제 테크 버블,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엄청나게 버블이 끼게 된 거고, 이제 스펙스는 2021년에 이제 IPO 붐이 일면서 있었죠. 이제 스펙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IPO를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규제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게 우회 상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버블 시대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 시간도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상장을 해서 돈을 더 끌어 모아서 주식을 올리려는 이런 아주 버블 전문가들이 하는 이런 방법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버블들이 엄청나게 형성이 된 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은행들, 그러니까 은행들은 원래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팽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은행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무슨 헤지펀드 같이 자산들을 마구마구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열에 합류를 한 거고 그게 오늘날의 은행 위기로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연준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이제 드러큰 밀러가 연설 내용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연준이 지난 15년 동안 이제 버냉키와 그다음에 자넷 옐런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이죠. 그다음에 파월 지금 현 연준 의장 얘네들의 이제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버블이.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은 저 멀리 위에 하늘 치솟은지 모르고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크는 캐시 우드 뭐 돈나무 언니라고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기술주를 이제 엄청나게 몰빵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이게 이분이 버블이 끼다 보니까 한창 잘 되다가 작년에 폭삭 주저앉았죠. 근데 최근에 또 조금 오르니까 다시 기술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러면서 열심히 입을 터는 그런 사람이고요. 뭐 팽은 이제 뭐 잘 알고 있죠.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구글 뭐 이런 기술주의 이제 대표 얼굴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버블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봉이 지금 현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이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해야 되는 역할은 자산 시장에서 이제 균형을 잡는 역할이지 어떤 한쪽으로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이제 완화 정책을 실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게 10년이 넘게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게 이제 연준의 치명적인 정책 미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메인 토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이러면, 뭐 술 마시고 이러면 친구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똑같죠. 요새 뭐 장보기가 겁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여기서 말하는 버블은 이제 자산 버블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 물가, 장보는 물가인데 이제 둘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꼈는데 지방 은행들이 또 하나둘씩 쓰러져 가는 거죠. 이거는 엄청나게 거품을 키웠다가 거품을 또 끌라고 또 반대로 불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뱅크런이 발생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연준의 부채 레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아직도 그 이미지 게임에 심취를 해서 자기들이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릇된 믿음을 시장과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신놀이를 하는 거죠, 연준이. 제가 이제 제일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연준의 역할은 이제 은행의 역할은 아니고 여론을 조절하는, 어쨌든 여론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컨 밀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동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뭐냐면, 2021년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플레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그러면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기 추세선에서 이탈을 했고, 그게 코로나로 한 번 더 이탈을 하면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가까스로 이제 부양을 해서 겨우겨우 이제 추세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거는 드러컨 물려도 이렇게 얘기하고 워런 버핏도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했었는데 연준은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의회는 돈을 펑펑 써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2021년 4월, 5월 이때부터 아마 인플레이션이 이제 3%, 4%를 넘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도 자기네들은 인플레 걱정 안 한다. 우리는 금리 안 올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연준을 믿고 아, 그러면 금리 올릴 일 없겠구나 라면서 계속해서 이런 위험성이 높은 플레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의회도 이 코로나 지원금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했다는 거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때 쓴 돈이 총 5 트릴리언 달러인데 이게 이제 6경, 7경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중에 반 이상이 연준이 발행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장의 콜라보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연준은 늦었으니까 이제 금리 안 올린다고 했다가 이제 2021년 말부터 부랴부랴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또 늦어서 뒷북을 친 겁니다. 평소보다 금리를 빨리 올렸는데 이게 1년 사이에 5%를 올려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이게 5%라는 게 그냥 5%가 아니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냥 5%라고 봐도 이게 실제로 보면은 거의 뭐
50배, 뭐 몇십 배로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0%였잖아요. 수십 배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체감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를 무려 1년 만에 올려댔기 때문에 시장이 당연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은행들이 이제 뱅크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시장 전반에 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네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올려댔다는 게 이제 가장 책인 거고, 그거를 비판하는 거죠. 근데 또 최근에 이제 뱅크런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단 4일 만에 연준이 그동안 줄였던 부채의 대부분을 다시 돌려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BTFP 같은 이런 네 글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1년 내내 뼈 빠지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대고 양적 축소를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단 4일 만에 대부분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이런 최악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는 지금 이런 미국이 가진 재정 정책의 장기적 딜레마를 회피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연준이 그걸 덮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은 정치권에서 또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긴축을 얘기하면서 정작 연금 시스템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표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이제 노인들이 많으니까. 미국의 국회의원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 70대 초중반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73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다들 다 자기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자기 친구들이 이제 연금을 건드리면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걸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한다는 거고 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는 또 바이든 정부대로 부채 상환 지금 협상 중이죠. 그걸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을 이제 문제의 원인으로 이제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준을 연준대로 삽질을 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삽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미국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이제 단적인 상황이다라고 스탠리 드래폰 밀러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로만 가득해서 근데 이 사람 원래 스타일이 좀 그렇고요. 헤지 펀드 투자자들은 또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장이 과열됐을 때 버블이 꺼지는 시점에서 베팅을 통해서 이제 이득을 얻는 이런 스타일의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과 반대로 가죠, 보통. 그래서 이제 성향상도 그런 게 있고 또 스타일상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도 이제 포함을 합니다. 아무래도 졸업식 이제 대학생 파릇파릇한 이제 새내기들이죠.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다 보니까 이런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또. 뭐, 실제로도 맞는 말이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기후변화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행동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만, 이거는 이제 다르게 말하면 돌려가는 걸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거 관심 가질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야,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봐라. 지금 미래 성장과 투자를 담보로 해서 연금 시스템도 지금 폭탄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 이미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너네들 졸업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리고 뭐 못 받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니네 돈 다 저기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특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또 이제 진보 쪽으로 이제 그룹핑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이니까 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당부의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항상 위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뭐 PC도 있고 인터넷,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 블록체인, 그리고 지금 요새 제너레이티브 AI까지 항상 기술 발전을 통해서 생산성을 늘리고 또 구조를 개혁하고 부를 유지를 하고 이제 번영을 이룩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이상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한다면
그런 꿈 같은 소리는 이제 없다. 아메리칸 드림은 없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그런 이제 독재 국가들이 이제 힘이 커지고, 이제 얘네들이 급부상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지난 10년간, 그렇게 돼 왔죠. 그 다음에 니네들이 좋아하는 기후변화 같은 그런 곳들에도 투자 못할 거다. 왜냐하면 돈, 다 이제 연금 이런 걸로 빠져나가니까 국방비, 연금, 의료비용, 이런 각종 사회보장 비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후변화 같은 곳에 쓸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잘 새겨 듣고 이런 사회 문제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끝마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존에 하던 스타일대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드러큰 밀러가 작년에도 이제 경고를 했었죠. 인플레가 굉장히 안 좋고 이제 치솟고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2022년에.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미국 기술주 하락에 베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S&P 하락, 뭐 원자재 상승, 뭐 이런 거에 이제 베팅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이제 2023년에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가 자기는 이제 2023년, 24년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너무나도 혼란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투자도 어쨌든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연금 시스템부터 해서 미국의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연금 말 많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누군가의 희생으로 버티고 있는 정도의 모습인 거고 그게 이제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는 이제 저희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투자도 이제 신중히 해야 되고 또 뭐 투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적극적인 참여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탠리 드라큰밀러가 투자 경력이 이제 40년이 넘고 또 이런 매크로 투자자다 보니까 이런 경제나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